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직장인 브이로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스릴러 소설을 씁니다. 어떤 이는 회사에서 퇴근 후 종로에서 펍을 열고 어떤 이는 수백 명의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딴짓하는 사람들입니다. 퇴근 후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수익은 덤일 뿐 이들은 즐거움을 위해, 새로움을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오늘도 오후 6시가 지나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책은 이들을 서퍼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거친 바다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튼튼하고 호화로운 배에 탑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좋은 배에 타는 대신 훌륭한 서퍼가 되어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파도에 올라타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크고 좋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월급, 소속감,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입사하기 위해, 회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과 분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배에 올라탔다고 한들 선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 우리는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저자는 서퍼가 된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래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조금 일찍 처했거나 어떤 계기로 남들보다 일찍 결심했을 뿐이죠.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언젠가는 자기만의 작은 배를 만들거나 서핑보드를 집어야 합니다. 딴짓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씩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거친 파도를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서퍼에게 파도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반면 배 안에서의 생존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다의 불안정성의 위협이자 불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해도 서퍼는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신원섭 작가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소설을 씁니다. 그의 소설 짐승은 영화화까지 확정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회사는 큰 조직이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부품이구나, 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면 자아식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존재 이유는 뭘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꾸준히 시간을 들여 해왔던 사이드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이 도피처가 되어주더군요. 자아 실현, 자기 개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딴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퇴근 후에 또 일을 한다고? 너무 힘들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만난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힘들긴 하지만 행복하고 내가 나로 살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나만의 일을 새롭게 발굴하고 버리는 이유는 재미 때문입니다. 사실 딴짓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는 거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적자이죠. 돈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에서 오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기 위해 딴짓을 벌이죠. 세상에 정해준 방식대로 일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혼자서 일을 벌여보니 고단하긴 하지만 재미가 있더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본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높여 맡은 일을 다 끝낸 후 남는 에너지로 새로운 일을 벌일 뿐입니다. 딴짓을 통해 얻은 활기로 본업을 오히려 더 잘 이끌어 나가기도 하죠.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사이드 프로젝트보다는 딴짓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어딘가 부담스럽고 거창해 보인다면서요.
반면 딴짓은 말랑말랑하고 별것 없이 보여서 편하게 시작하기에 좋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그냥 딴짓을 최대한 많이 해보라고 저자는 권유합니다. 꼭 뭔가를 위해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생기는 것에 손을 뻗어보세요.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아마 상황이 당신을 그 다음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훨씬 다양한 골목길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메인 도로에서 사람들과 차에 치여 지쳤다면 살짝 골목길로 들어가 봅시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아이 마냥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뛰어다녀도 좋습니다. 오직 수입만을 위한 일을 할 때 사람은 고갈됩니다. 과정에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 일이 나를 나답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서핑을 나가봅시다. 파도가 다가옵니다. 무서워 보이지만 잠시 넘술거릴 뿐 파도는 지나갑니다. 이번 파도를 못 타도 괜찮습니다. 다음 파도가 또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올 테니까요. 여러분에 맞는 타이밍에 맞춰 올라서 보세요. 배 안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